한국인의 밥상이 시작된 지 벌써 1년하고도 반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진귀한 제철 산물도 보고 음식에 담긴 깊은 맛과 의미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려한 밥상 차림의 시작이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남도답사 1번지라 불리는 강진에서 한정식 밥상을 만나봤습니다. 큰 상을 받습니다. 대단합니다. 어휴, 이 못 보던 음식이 참 많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이 강진의 한정식입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 한 30여 가지가 넘는 것 같습니다. 한정식이라고 하면은 보통의 백반과는 좀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안주도 되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마 한정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식이 아니라 어떤 문화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 얘기가 될 정도죠. 근데 지역마다 이 사투리가 다르듯 한정식 상차림에는요,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도 지역별로 또는 계절별로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강진의 한정식 그 맛을 찾아서 구석구석 한번 누벼보겠습니다. 전남 강진은 한반도 서남부 끄트머리 남해 바다가 깊숙이 들어가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 앞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하죠. 탐진강과 만나는 이 고요한 바다가 강진 한정식의 보물창고입니다. 마리앙 포구입니다. 여기가 적은 항구가 아주 예쁘네요. 바닷속 푸른 세상은 계절마다 주인공이 다릅니다. 봄에는 꼬막과 낙지가, 겨울에는 굴과 매생이 등이 많은데 이런 제철 산물들이 강진의 밥상을 풍성하게 하는 일등 공신입니다. 이른 새벽 문재열 씨 형제가 여름바다 사냥을 나섭니다. 뻘떡기 잡으러 가요. 뻘떡기. 뻘떡기? 네. 뻘떡기가 뭐예요? 네. 도끼가 이제 얕은 바다, 돌틈이나 바닥에서 자라서 돌개라는데요. 야행성이라 아침 저녁으로 잘 잡힌답니다. 문씨 형제가 졸음을 쫓아가며 서둘러 나온 이유이기도 하죠. 붉은 바다 위로 하나 둘 돌개가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꽃게보단 몸집은 작지만 힘도 세고 성질도 매섭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날카로운 집게발에 다치기 십사이죠. 호흡이 잘 맞아야 되고 이게 항구가 좋아야 또 잘 많이 들어요. 이거 힘도. 뻘떡벌떡해요. 위에서 뻘떡해요. 위에서 뻘떡이라고. 집게발을 펴고 벌떡 일어나는 모양이고 정약전 선생은 개가 춤을 춘다고 했다는데요. 제 눈엔 마지막 몸부림처럼 보입니다. 아니 딱 찾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놈 해놓고 아니
밤에 한가고 가면 이놈 밥 5시간 먹겠네. 그래서 이거 지내라고요. 하고 그러면 날로 드셔도 돼요? 밥은 준수해 맛있게. 살이 꽉 찬 돌개를 유혹하는 건 고등어입니다. 돌개는 육식을 하는데요. 미끼로 쓰는 고등어만 해도 하루에 50마리가 넘는답니다. 통발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돌개를 가득 잡은 형제도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뱃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나 봅니다. 대충 해놓고 또 내주도 갈 건지 뭐. 아, 그놈 해라. 아, 만 너는 이렇게 그 동자 겁나 넣냐. 이래서부터 뺀 종사를 그 종사, 백종사만 해놓고. 응? 아, 밖에서 해갖고. 문재열 씨는 동생 행동이 눈에 차지 않는 모양입니다. 네,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속담이 꼭 두 사람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그렇게 됐지 뭐. 동생이 이제 어려서부터 갈치도 어느 동자 겁나 느려. 그렇게 어때 성질이 급한 놈이 어느 내가 해야지. 형이 막 자꾸 막 해버려야. 봐봐 내가 깨끗하잖아. 근데 얘들이고 그 물 빼고 뽑아서 나 하려고 밖에서 부서 어느 해버려야지 그것을. 그러네? 형님이 잔소리가 좀 많으시네요. 원래 성격이 그래요. 형의 잔소리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닌가 본데요. 내년이면 환갑이 되는 문재민 씨도 형 앞에선 영락없는 동생입니다. 아니, 아직도 어려 보이세요? 그래. 그래도 이제 동생이 말 잘 들어. 다른 동생들 같으면 쫓아 싸움하고, 예 형님 나도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런 말 안 하고 말 따라줄게. 여태껏 참 이 사초 마을에서 어디 나가도 떠나지 안 하고 이렇게 죽도록 이렇게 삼 남매가 여기 살고 있어. 했죠. 이제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고 없었기 때문에 형님이 아버지 역할 다 했죠. 초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아버지를 여인 형제는 그때부터 배를 탔다고 합니다. 50년이 넘는 세월의 풍파를 견뎌낼 수 있었던 건 두 사람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문좀 찌끄러주라. 아이고, 아따, 시라. 왔다. 더워져, 확 와, 찌끄러라. 왔다. 왔다, 시나이. 아, 이제 살았다, 이제. 눌러 좀 해라. 야, 이제. 형제의 정이 새록새록 하겠습니다. 전 형제가 없어 그런지 이런 모습을 볼 때면 늘 부럽습니다. 그 사이 문재열 씨의 아내는 돌개 손질에 여념이 없습니다. 손질할 때 조심하세요. 예, 무서워. 그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잡으면 이때 이렇게. 이렇게 항상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안 물어. 강진 앞바다는 꽃게 대신 돌개가 많이 납니다. 서해안에서 두루 잡히지만 유독 강진 돌개가 맛 좋기로 유명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사투리 앞바다는 순 뻘이야. 모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좋아. 뿔이 많으면 뭐 좀 틀려요? 그렇게 낙지도 저 강진 가면 알아주잖아. 그래서 강진 여름 밥상에 돌개가 꼭 오르는데요. 게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음식, 네, 바로 간장게장입니다. 생돌개에 갖가지 양념을 넣고 무친 양념게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따듬기만 하면 양념만 있으면 방금 금방 돼요. 배에서도 할 수 있죠.
이제 우리는 집에 와서 하니까 그렇지 배에서 그 큰 배 탄 사람들은 그 배에서 이렇게 양념해 먹지. 게장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시대 수라상에도 올랐던 게장은 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평민까지 즐겨 먹는 음식이 됐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17세기 말에는 끓인 소금물이나 술치개미 그리고 술로 절여서 게장을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도 돌게에 구수한 맛이 우러나 멸치나 다시마로 국물을 따로 낼 필요가 없는 된장찌개가 있었을까요? 어려운 시집 식구라는 말은 이 집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반찬에 수저 한 벌 더 올리기만 하면 되죠.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살다 보니 동생에게 형 집은 참새 방앗간입니다. 형님이 조금만 뭐 있으면 맛있는 거 있으면 노상 전화를 해서 오라 해서 먹고 그냥 지내요. 가고 저녁마다 놀다 가고 하루만 또 안 보이면 또 전화 와요. 아예 안 하는가 하고 그죠. 벨라도 너무 적게 잡았고 두 형제는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그런 휘장으로 걸어서 20리 30리 걸어가서 팔르고 와요. 와갖고 아야 오늘은 뭔마 벌었다. 그래갖고 또 먹을 것도 많이 사고 와요. 빵도 사다 주게 배고프시니까 하나 빵 과자도 사다 주고 과자 갖고 와 저녁에 가서 먹고 해라. 주행 해라고 과자도 사다 주고. 이렇게 강진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준 제철 산물은 그대로 강진 한정식에 오릅니다. 풀냄새가 참 좋습니다. 강진 최북단, 그러니까 월출산 산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강진에는요 음식상에 이제 뭐 제철 산물이 가득하죠.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사계절 뭐 가릴 거 없이 늘 밥상에 오르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대개 짐작이 가실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데 깊은 산까지 돌아서 길이 좀 험하군요. 네, 첩첩산중 그곳에서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허리춤까지 올라오는 연못안에서 대체 뭘 잡고 있는 걸까요? 민물새우 토합니다. 토화 집이요. 가을에 예. 이거 힘이를 갖다가 다 집을 만들어. 겁나 있어 이런 데가. 왔다 맛있네요. 민물새우 중에 가장 작은 토화는 산간지역 논이나 호수, 늪지 등 수초가 무성한 곳에 모여 사는 습성이 있습니다. 옴천면은 우리나라에서 토화가 남아있는 대표적인 산지 중에 하나입니다. 김동신 씨는 15년 전 논을 개간해 최적의 환경에서 토화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 물이. 이 물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산속에서 나와 산속에서. 아, 여기 산. 네, 산에서 물 관리가 제일 중요해. 물이 고여 있으면 토화는 죽어. 도랑만 치면 가재와 민물새우가 흔히 잡히던 시절. 시골 어디서나 흔하게 잡히던 토화가 이제는 친환경이란 수식어가 붙은 귀하신 몸이 됐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네, 얘기 듣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토화젓 지금 잡으시는 거죠? 예. 젖이 아니지 토화라고 그러나요, 그냥? 뭐 살아있을 때는 토하라고 그러죠. 예. 그 한 마리 구경 좀 시켜주십시오. 예. 옛날에 이게 논에서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논에 아주 옛날에는 논에가 많이 썼습니다. 농약을 안 하니까. 예. 어휴, 아주 성질이 그 성질이 아주 톡톡해요. 커갖고 안 잡히네. 아이고, 안 잡히네. 색깔이 검정, 파랑, 뭐도 노랑 맛있어요. 보호 색깔이. 웬만하면 눈에 띄지도 않는 이 새우가 네 그렇게 귀한 토화젓이라는 걸 만들어내는군요. 말로만 듣던 토화를 저도 이날 처음 봤습니다. 김동신 씨 부부가 생산하는 토화는 한 해 약 5kg. 모두 아내의 손을 거쳐 맛있는 젓갈이 됩니다. 최소한 3개월 이상 숙성을 시키면 이렇게 빨개져요, 토화가. 지금 이거는 지금 한 6개월, 최소한 6개월 된 거예요, 지금. 토화는 젓갈을 만들 때 특이하게 찰밥을 넣습니다. 그래야 잘박하게 물기가 생겨 맛이 좋답니다. 토화새우는 숙성 과정 중에 키틴과 올리고당 성분이 생성되어서 항암 효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지방 분해 효소인 프로타제와 리파제 그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건강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성분은 발효와 숙성을 시키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토화젓과 함께 먹을 돼지고기 수육도 준비합니다. 지리산 흑돼지를 새우젓에 먹을 때와는 또 다른 맛일 겁니다. 토화젓은요, 돼지고기하고 먹이면 돼지고기가 속에서 삭아버려요. 그래서 취하는 법이 없대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토화젓 한 숟가락이면 체기가 쑥 내려간다고 해서 소화젓이라고 불렀답니다. 토화젓에 한 점 먹고 싶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 음식 문화 역시 가장 최상위 문화가 궁중을 중심으로 한 음식 문화였습니다. 궁중의 음식 문화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점차 한국 음식으로 정착된 것이죠. 그중 하나가 바로 토화젓입니다. 조선시대 임금님께 올렸던 귀한 토화젓이 이젠 강진을 대표하는 토속 음식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여기도 아주 오래된 동네 같아요. 네, 아주 역사골입니다. 역사골. 차려놓으셨구만. 나는 잘했습니다. 괜히 이거 수골 기차들이에요. 이만큼만. 약방의 감초처럼 강진 한정식 밥상에 사계절 올라오는 토화젓. 은은한 흙내음이 입안에 부드럽게 퍼지는 게 담백하면서도 끝맛이 개운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봐도. 이게 밥상에 토화가 없으면 좀 식사하시기가 불편하시겠네요. 어려서는 토화가 없었으면은 뭐 약도 없을 때라 소화도 잘 안 되는 이 거고. 토화만 잡수면 소화가 잘 된다 해갖고 토화를 많이 어르신들이 잡아서 드셨습니다. 이 토화젓만 넣으면은 뭐 다른 건 필요 없이. 매일 못 먹어요. 아까워서 못 먹어요. 지역에 가면은 모두 아끼느라 못 드셔서 그런지 참 맛있게 드십니다. 덕분에 저도 맛있는 저녁을 했습니다.
뜨거운 볕에 벼가 아주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올가을엔 아주 좋은 풍년이 들었으면. 강진은 기골이 장대한 월출산을 중심으로 높고 낮은 산과 들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 푸른 들판은 눈만 즐거운 게 아니라 입도 즐겁게 해주는 원천이죠. 북쪽에 있는 그 월출산은 전체가 맥반석이라 거기서 정화한 그 덕으로 물이 가장 좋고, 또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린 양쪽 그 산맥 자체가 전부 규사질이라 거기에 들어있는 그 성분이 바닷속으로 지금 들어와가지고 우리 강진만의 고기가 자라는데 가장 좋은 역할을 해서 강진만 청정 지역으로 그 70년대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전통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름진 땅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강진 한정식의 명성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귀한 흙이 만든 강진의 명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고려청자입니다. 사실 강진은 한정식보다 고려청자로 더 유명한 지역이죠. (1980년대) 전국에서 고려청자 가마터가 400여 기가 발견이 되는데 강진에서만 180여 기의 가마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려청자는 한국 문화의 진수라는 칭송을 받아왔습니다. 그 문화의 정수를 꽃피운 발상지에 와서 빛이 새게 고운 얼굴을 마주하니 감회가 새롭더군요. 지금도 수많은 도공들이 고려청자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0년을 넘게 도예 인생을 살아온 윤윤섭 씨는 16년 전 서울에서 강진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왔습니다.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흙입니다. 흙.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토라고 그러는데 그 흙이 작품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던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 흙의 이제 특징이 정말 어떤 유약을 바르더라도 잘 소화하는 그런 어머니 같은 흙이기 때문에 작품을 만들면 정말로 국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흙이 되겠습니다. 논에서 이제 흙을 이제 우리가 캐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농작물 재배하는 그 표층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흙을, 귀한 흙을 캐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식량을 보관할 수 있는 그릇을 필요로 했죠. 구하기 쉽고 가공하기 쉬운 흙은 인류가 선택한 첫 번째 재료였습니다. 네, 지금 돛을 올리는군요. 돛단매를 타러 가자. 뭐 큰 것도 있고, 빛깔이 참 은은하니 좋습니다. 하늘도 푸르고 물결도 푸릅니다. 그때 그 시절 이름 없는 도공들은 인간의 최고 경지라 일컫는 신비의 색과 선의 아름다움을 어디에서 본떠온 것일까요? 그건 아마도 강진의 자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름진 흙이 만든 청자는 강진의 풍성한 먹거리들을 담아 보기에 좋은 화려한 밥상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화려한 상차림은 언제부터 생긴 음식 문화였을까요?
조선 후기까지는 우리가 한정식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 식교자상이나 반상처럼 공간 전개형으로 이렇게 해 먹었는데 서양 요리가 들어오면서 우리 한식이 순간 계열형으로 바뀌면서 이 한정식이 이 유래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한정식은 그 역사가 한 100년도 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진 한정식의 시작은 소박한 밥상이었다고 합니다. 손님 맞이 밥상의 원형을 보기 위해 해주 최씨 집정촌을 찾았습니다. 아유, 덥습니다. 한시도 손을 놓을 수 없는 것이 농사라지만 떼약볕에서 일하는 건 여간 고된 일이 아니죠. 우리는 너무 뜨거워갖고 팥도 못 먹었다고. 올해는 열지 넘으면 일 못해요. 어찌게 더운 거. 예. 나 아까 깨부기가. 어머니 이거 호미로 안 하고 일일이 손으로 하세요? 지금은 앉을 수가 없어요. 이 콩이 커서. 이 콩 어렸을 때게 앉아서 매지. 지금은 이렇게 서서 댕기면서 이렇게 큰 콩만 매줘야지. 마을 분들은 손수 키운 콩으로 장을 담급니다. 음식 맛은 장맛이라는 단순한 진리가 오랜 세월 변함없는 밥상을 지켜온 힘이 된 것이죠.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 이거 그냥 콩인갑다. 농사다. 그러고 생각을 하지. 나도 만약에 그렇게 나가서 산다면은 모르죠, 그것을. 내가 해보니까 이 콩 하나만 저거 떨어져도 그 주워야 한다는 거. 모두 시원한데 앉아계시네요. 네. 저희 최씨 집성촌이라고 해서 둘러봤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다. 네. 어디 최씨세요? 해줍니다. 선생님은 어디세요? 내가 해주거든요. 아이고 그러세요? 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아유 예. 선생님 어떻게 되세요? 무슨 파예요? 저는 해동공. 해동파? 네. 예. 우리 행강파예요. 아유, 그러시군요. 모두 네, 친척 어른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같은 성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기는 또 처음입니다. 예, 최씨들. 이게 다 우리 종우님이 하신 겁니까? 아유, 장독이 엄청 많습니다. 예, 예. 한 100여 동 됩니까? 아니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500개예요. 그리고 아이고. 그 뒤에 장광이가 500개가 있고. 아이고. 저쪽에서 보는 거고는 완전히 또 틀리네요. 예. 참 많습니다. 이게 전부 뭐가 들었습니까? 된장, 간장, 고추장 그렇습니다. 응? 아유, 이게 이야, 맛있는 냄새가 팍 예, 풍기네. 아유, 기가 막히네. 콩을 심고 콩을 거두고 그 콩으로 다시 메주를 쓰고 장을 만들고 이곳 분들은 1년 내내 콩과 함께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콩 하기가 힘들어요. 참 매워, 풀 매워 해다가 보니까 우리들 얼굴 새까맣잖아요. 콩밥민이라고. 어떡하면 좀 도와드리지? 누가요? 콩밥 맨 데는 사람 안 나와요. 아, 안 콩밥.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노래도 있잖아. 콩밭매는 안악내야 말이야. 예, 예. 얼마나 힘들면 콩밭에 있는 어머니를 배적삼이 그렇게 흠뻑 그리워요. 뜯는다. 배적삼이. 그것만 생각하고 매요. 아이고. 오늘 백정자 씨가 준비하는 소박한 밥상의 손님은 바로 저입니다. 백정자 씨는 조선 초기 학자 최만리 선생의 19대 종부십니다. 23살에 시집와서 가장 먼저 배운 게 장담극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옛날 항아리 전부. 예. 전부가 옛날에 그렇게 가지각색이요. 항아리가. 네, 보기만 해도 세월이 느껴집니다. 종갓집은 사시사철 늘 손님이 끊이질 않죠.
마늘. 하루 종일 손님상을 차리다 보니 백정자 씨는 이제 웬만한 음식은 뚝딱 만들 수 있답니다. 된장을 넣고 버무린 열무김치는 아주 여름 별미라고 합니다. 생김치가 없잖아요. 여름에는 담아놔도 그냥 씌어져 버리고 그렇게 조금씩 한 주먹에다 담아갖고 와서 집에 가서 이렇게 된장찌를 담아 먹었지 옛날에.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종부의 손은 그때 그 맛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맛이 좋아야죠. 그래야 내가 자신을 하죠. 왜냐면은 오신 손님이 그냥 가셔도 아니 장맛도 안 보고 가시냐고 우리 집 장맛 좀 보고 가십시오 하고 권하고 그러죠. 옛 어른들은 장맛이 한 집안의 모든 것이라고 할 만큼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되는 집안은 장맛도 달달하는 말이 생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엔 갈치를 내오셨습니다. 백정자 씨가 시집 올 때만 해도 워낙 마을이 산골이라 생선한 토막 구경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장 하나 버리기가 아까울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젓갈을 만들어 먹었답니다. 생선 나올 때마다 다 간해서 놔뒀다가 젓갈을 자기 집에서 담아 먹었지. 요즘같이 그렇게 젓갈이 흔하게 사 먹는 것은 아니었지 옛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세상이 좋아서 냉장고 안에 지금 저장을 해놓고 먹지만 옛날에는 전부 염장을 해놨죠 다. 보통 갈치 속젓은 숙성을 시켜 먹지만 그때그때 만들어 먹어도 제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완전히 절여졌네 이제. 생선 아무리 많이 사와도 이 젓갈량은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해놨다가 또 다음에 또 갈치 살적에 또 청자 꺼내서 또 간해갖고 거기다 또 보태고 해서 집에서 갈치젓을 만들어 먹죠. 속젓을. 오래된 집에는 오래된 기억이 있기 마련입니다. 긴 역사 속엔 그 집만의 고유한 맛도 존재하죠. 백정자 씨는 어머니의 어머니가 만들었던 내림 음식으로 철마다 상을 차립니다. 곰삭은 갈치 속젓과 바지락 젓갈은 여름 손님상에 꼭 오르는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무더위에 먼 길을 달려온 이들의 입맛을 돋게 하는데 그만이었을 겁니다. 스물세 살에 큰 집 살림을 도맡아 해야 했던 어린 종부는 하루하루가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백정자 씨는 시집와 처음 시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었던 그날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고 합니다. 정성껏 낙가장은 참 정성껏 차려서 딱 해놓고 어머니 다 됐습니다 했더니 나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옛날부터 제사자랑은 안 한다고 한다 그래도 여기서는 이렇게 차리고 한나는 다 내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내렸죠 또. 집안 상차림은 종부가 반드시 익혀야 할 덕목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간직하고 있는 최고의 비법으로 만든 음식을 격식을 갖춰 차려야 했죠. 지금 백정자 씨의 손맛은 대부분 세댁 시절에 익힌 솜씨입니다. 그중 하나가 붕어 요리입니다. 아유, 붕어가 꽤 큽니다. 요 탐진강 붕어예요. 아 이게 붕어예요? 예. 붕어가 이렇게 커요? 아 크죠. 여기 이만하면 큰 붕어죠. 여기 참 이렇게 큰 붕어 잡기 어렵죠.
민물붕어는 아주 귀한 식재료입니다. 강진분들은 붕어를 주로 찜으로 해서 드시는데 이 댁만의 특별한 조리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갖가지 양념을 넣고 곱게 다집니다. 절구나 분쇄기 대신 옹기에 넣고 다지는 게 맛을 내는 첫 번째 비결이죠. 이거 이렇게 간 것이 김치도 더 맛있고 또 습관이 이렇게 붕어찜 할 때는 이렇게 푹푹이 갈아놓은 것이 훨씬 맛있은 게. 붕어찜 하면 전 푹 삶은 시래기가 들어간 칼칼한 맛이 생각나는데요. 이 댁에선 시래기 대신 작게 썰은 돼지고기를 넣습니다. 게다가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삼계탕처럼 양념한 돼지고기를 붕어 뱃속에 채워 넣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붕어찜은 처음입니다. 원래 이 붕어찜은 손님상에 올랐던 요리랍니다. 큰 행사 때면 가마솥에 한가득 쪄서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종부의 밥상에는 찾아온 손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소박한 밥상도 빛나게 하는 삶의 지혜가 있죠. 그래서 식사를 먹는 게 아니라 대접한다고 표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고 더우신데 이렇게 또 점심 먹고 하라고. 죄송합니다. 예. 앉으셔서 이제 같이 하세요. 아니, 그냥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시겠지. 종부시니까 제사 많이 지내시지. 1년에 17번 지냈어요. 아이고. 그래도 이제 그러므로 해서 이제 정신이 부모를 섬기고 어른 때를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좋긴 좋은 거죠. 근데 종부들은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걸로 평생 다 보내야 되는 거니까. 자 드십시다. 드셔봅시다. 네. 때론 소박한 정이 더 단단하고 깊을 때도 있다던데 제겐 지금이 딱 그때인 것 같습니다. 강진에는 문화유산이 풍부합니다. 오랜 세월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문화유산만으로도 융성했던 강진의 옛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죠. 두각금. 또한 조선시대엔 한양과 왕래도 찾았다고 합니다. 유배를 온 선비만 해도 90명이 넘는답니다. 조선시대 그 벼슬을 끝내고 낙향한 선비나 그리고 또 예기치 않게 이렇게 귀향을 오신 선비들이 대개 그 지역에서 나는 그런 아주 풍부한 농산물을 가지고 궁중이나 사대부 집안에서 해먹던 그런 음식의 원형을 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그 이런 음식으로 발전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 인물이 조선의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다산 선생은 강진의 풍성한 제철 산물을 한양에서 먹었던 조리법으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드셨답니다. 그 음식들은 입소문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토속 음식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다산 선생이 산책을 즐겼다는 그 길엔 유독 대나무가 많았습니다. 이런 숲속이나 뭐 모래나 또 바위 틈에서도 잘 자라는 게 이 대나무입니다. 그리고 위로만 뻗을 줄 알죠. 대나무가 많이 존중받는 이유가 그런 중용정신, 고든정신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유, 깔딱고개. 예, 어서 오십시오. 힘드시죠? 뭘 멀어요. 다 자동차가 운반해주고 그러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진주에서. 진주에서? 예. 다산 초당 몰래 보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주머니 처음 오시는 것 같아. 예. 이리저리 보시는 거 보니까. 아니냐, 누구냐, 선생님 뵀나? 이곳이 바로 목민심서를 비롯해 다산 선생의 숱한 저술들이 집필된 곳인데요. 지금도 그의 뜻을 기리는 이들이 찾아와 제의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네, 부탁 올립니다.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 다산 선생의 서체로 글을 써준다고 해서 저도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네, 저는 한국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배우입니다. 한국 사람보다도 한국인이 이래야 된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걸 한 장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산 선생과 인연이 깊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다산 선생의 후예시라고 그 시간 약속했다고요.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막내라고 그러시네. 예. 막내 제자의 막내 제자. 자손입니다. 자손. 네. 이 연못은 다산 선생이 만든 그 모습 그대로라고 합니다. 이 물이 흘러 넘친 다음에 밑에다가 미나리 방죽을 만들어 가지고 미나리를 키워서 직접 사용을 하시고 남은 것은 내다 팔아서 문방사고를 사서 구입해 쓰시고 자급자족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아주 강하셨던 그런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천일각. 이곳은 다산 선생이 나라의 안녕과 백성의 행복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색을 한 자리입니다. 왜 굳이 여기였는지 조금은 알 것 같더군요. 다산 선생이 즐겨 드셨다는 강진의 토속 음식들은 지금도 후손들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윗 어른들, 동네 어른들한테 들어보면은 그 다산생이 아무래도 이렇게 유배지에 와서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시간에 어떤 뭐 생각하는 시간도 많이 있고 또 형도 유배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낚시를 하면서 농어 낚시를 즐겨 하셨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농어는 연안이나 만 입구에 서식을 하는데요. 강진 앞바다는 농어가 많이 났던 곳입니다. 어머니 농어 심어왔어요. 농어가 엄청 커가지고 하나는 지금 탕 끓일 거고 요것은 탕 끓이네. 이댁은 다산 선생의 18명의 제자 중 가장 어린 제자의 후손입니다. 뭐지 원래가 때가 신 거이다. 다른 거에 비해서 잘 안 써요. 큼지막하게 물을 쓰는 거 보니 농어로 매운탕을 끓이실 모양입니다. 다 여부로 원래 일을 빨리 하는 습관이라 나서. 농어는 여름철 손꼽히는 생선인데요. 맏며느리 박양희 씨는 시집으로 와서야 처음으로 농어 손질을 해봤답니다. 결혼하시기 전에는 이런 요리 안 해보셨어요? 예,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밥한끼도 안 어머니한테 배워가지고 밥도 밥한끼도 안 해먹고 시집 왔던 게 그런데 무엇을 하겠어? 뭘 사돈이 안 해온다고 해서 억지로 우리 아들은 나이가 많았어. 7년 차이거든. 6년. 6년이냐? 근데 그러고 사돈이 더 있다 예올란다고 안 예올란다게. 그러길래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이? 마음에 들어. 이제 보고 듣고 해갖고 이제 지금 잘해요. 지금 먹을만하게 해요. 아 지금은 이제 먹을만 하세요? 지금 잘해요. 탕은 음식 중에서도 가장 정성을 들여야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탕은 밥 다음이요 반찬의 으뜸이란 말도 있죠. 살이 꽉 찬 농어 매운탕은 낚시를 좋아하는 다산 선생의 여름 보양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남은 농어 한 마리는 양념을 해서 굽습니다. 농어가 풍성했던 옛날에는 어죽으로도 드셨답니다. 이제 방에다 불을 떼기 때문에 그 떼고 남은 그걸 가지고 그 불로 옛날에는 그 석쇠에다가 이렇게 큰 석쇠가 아니고 이렇게 좀 더 작은 석쇠에다가 많이 구워서 먹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꽤나 많이 구워 먹었어요. 그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맛있는 냄새가 제게도 잘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해보지. 처음으로. 짱뚱어 요리는 박영희 씨가 한 번도 안 해본 요리랍니다. 옛날에 우리 영감님이 이것을 좋아하지. 뼈가 무척 세거든요. 오랫동안 이것을 갖다 먹기 때문에 한나절을 갖다 봐야 돼요. 요거 감자대 이어서. 예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없는 요리다 보니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가르쳐줄 엄두를 못 냈답니다. 아들 내외는 30년을 넘게 교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자대가 밑으로 가고 고구마대가 밑으로 가고 얘를 넣어야 진짜야. 저것이 요것이 돼? 지름이 많이 뜨고 아. 요것이 진짜야. 근데 옛날에는 성한데 오늘 것은 안 성하다. 얘를 넣어야 맛이 훨씬 더 좋아진다고요. 아, 예. 싸가 예. 물속보다 뻘 위를 좋아하는 짱뚱어는 햇볕을 많이 쬐어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탕으로 먹으면 좋은데요. 짱뚱어의 간인 애를 넣으면 국물 맛이 더욱 진하다고 합니다. 우리 각시 때는 다선 선생님 누가 누군지 모르고도 아니요. 그럼 그때는 이제 뭐지 이런 바굴가 옛날에는 동안 들라고 바굴가 이런 대바굴가 헐면은 그런 거 갖다가 찢어갖고 바굴을 발라 푹써갖고 바굴이 바르고 도배간데 백지하고 방바닥하고 다 발라 그걸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긴 역사를 글로 기록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음식 문화 역시 그렇습니다. 강진 한정식의 역사를 되짚어보기엔 기록이 너무 부족했는데요. 그래도 다산 선생의 밥상에 올랐던 음식이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있어 다행입니다. 다산 선생의 마지막 제자의 후손들이 모였습니다. 선생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강진은 원래 젓갈이 좀 유명한데요. 포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젓갈도 상당히 다산 선생님께서 좋아하셨다. 그래서 제자 항상이 공부하러 가면서 아버지가 주신 아전인 아버지가 주신 젓갈을 갖고 선생님 댁에 공부하러 갔다. 그래서 다산 선생님 편지에
이번에 올 때는 젓가락 안 갖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편지도 있다.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정신은 사실에 근거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데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강진의 풍성한 산물이 남도답사 1번지를 대표하는 화려한 밥상이 될 수 있었던 건 그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만요. 손수 지은 더운 밥 한 그릇, 찬 한 가지에 손님에 대한 환대, 또 공경, 우정, 친밀감 같은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온갖 좋은 것을 다 얹어줄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이 한상 차림에 유래를 놓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전 그때 그 시절 어머니들의 소박한 생각이 한정식의 시작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싶은데요. 오늘 여러분의 밥상엔 어떤 마음을 담고 계시는지요.